내가 재개발 예정지를 자본이 많이 없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A라고 하는 선택지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선택지를 하는 게 내 자산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불어나는 선택지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혼부부께서 사연을 하나 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서울의 재개발 예정지 빌라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서울 내 빌라, 특히 재개발 예정지 투자 상품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좀 시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0대 초반 예비 신혼부부이고요. 연봉은 합산 1억이라고 하시고 양가 부모님이 각각 2억씩을 징여해 주신 거예요. 4억이 있고 부부저축액은 지금까지 한 2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합이 6억입니다. 그래서 이 6억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질문을 하신 상황이고요. 투자 마인드가 매우 강한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을 보증금은 최소화하고 월세로 살고 한 5억에서 6억을 전부 서울 재개발 빌라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이미 프리미엄이 매우 높아가지고 초기 재개발 예정지에 한 1억에서 2억 자본으로 한 3곳 혹은 4곳까지도 여러 지역에 분산 투자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 거고요. 5년 내에 한 20억 정도 이상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한 5억에서 6억의 자본이 있는데 빌라를 여러 채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한 1억에서 2억으로 A라고 하는 지역에 빌라를 사겠죠. 재개발 예정지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재개발 예정지도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빌라라고 언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여러 채 하겠다는 거겠죠. 1억에서 2억으로 B라고 하는 지역에도 빌라를 매수를 하고 돈이 또 남으면은 1억에서 2억으로 C라고 하는 지역에 빌라를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가 재개발로 지정이 돼서 신축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프리미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지금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의 한 25평 신축 아파트 가격이 거의 한 10억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 10억을 벌고 요 밑에서도 이렇게 10억을 벌고 요 아래서도 이렇게 10억을 벌어가지고 목표로 하는 자산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인데, 저는 이거를 강하게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좋은 지역을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둘째 문제고요. 부동산 정책,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 같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런 사이클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를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완화가 되고 그리고 다시 규제가 되고 완화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사이클의 타임, 시간 자체는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규제 완화의 사이클은 크게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의 부동산 상황은 규제를 지나서 많이 완화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현재 시점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완화를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완화한다라기보다는 일정 시점이 다시 지나면 부동산은 다시 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 어느 시점이겠죠. 문제는 이 미래 어느 시점에 규제가 들어서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투자해 놓은 부동산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규제가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 되면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이 제일 먼저 투기 과열로 바뀌게 됩니다.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죠. 내가 3개를 갖고 있으니까 1개를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는 현금 청산될 수도 있죠. 아마 다 초기 단계 비슷한 구역을 사게 되면은 비슷한 시점에 다 관리 처분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현금 청산이 될 거니까 관리 처분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도 사실 매끄럽지가 않은 이유가 규제가 이렇게 미래 시점에 들어서게 되면은 양도세 중과 정책이 다시 생길 수도 있다. 최대 80% 이상 중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도 차익이 10억이면 8억은 세금입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세 번째, 보유의 문제도 있어요. 다시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면 보유세 중과라고 하는 게 다시 생깁니다. 종부세 중과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세금은 엄청나게 증가를 할 거예요. 즉 내가 부동산을 팔 수도 없고 보유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미래에 어느 시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재개발 자체가요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실 그냥 빌라를 소유하게 된 거고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더더욱 없어지게 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빌라를 여러 곳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는 거는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의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빌라를 사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 5천에서 한 1억 이하의 자본밖에 없는 사람들은 구역을 잘 선정을 하면 괜찮은 재개발 물건을 사서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자본이 많이 부족하신 케이스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3억짜리 4억짜리 빌라를 사가지고 해당 지역이 예정지었지만은 구역이 선정이 되고 사업 속도가 나면 이제 시세가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자산을 불리는 건 맞는데, 현재 같은 상황에서 자산이 거의 한 5억에서 6억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투자보다는 사업의 속도가 매우 빠른 걸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입주권이나 분양권, 그리고 비축에 그냥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자본금으로 한 채만 사실은 이런 상품에 잘 투자를 하더라도 20억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투자라고 판단이 되고요. 내가 재개발 예정지를 자본이 많이 없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A라고 하는 선택지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선택지를 하는 게 내 자산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불어나는 선택지가 될 겁니다.